안아서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문의가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여러분,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하셨나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장바구니 물가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아마 주부님들께서 느끼는 최강 경기 물가는 더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채소와 생선 등 신선식품 지수가 49.4%, 무려 50% 가까이 급등했다라고 하니 주부님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또 설상가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까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스트레스 더 크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식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스트레스는 말끔하게 해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베이직하우스인데요. 베이직하우스는 중국 법인 성장 기대감으로 최근 11거래일 연속 상승하게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3년 경력의 40대 여성분께서 22,450원에 70% 보유하고 있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증권사 뉴스 공시에서 28,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매수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루 정도 단기 매매를 주로 하지만 이 베이직하우스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어제 많이 빠졌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잠시 후 신변 전문가님께 자세한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 은행주인 대구은행인데요. 14,9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 분 30대 남성분이십니다. 이분은 주로 전기전자와 건설 그리고 화학주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은행주에 투자하셨다고 하십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금리 인상 재료를 보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장기 투자를 계획 중이신데 왜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뉴스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기대감에 은행주에 매수하셨는데 과연 괜찮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하나케미칼, 남해화학 등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였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빨리빨리 모든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3부 시간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연구원님, 바로 좀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베이직하우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베이직하우스를 매수하신 분은 0835님이시고요. 22,450원에 비중은 한 7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장기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를 여쭤보셨는데요. 22,450원에 사셨고 오늘 21,000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이 원래 단기 투자를 하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고요. 증권사 뉴스 공시란에 이 베이직하우스가 2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쓰여 있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뭐 단기적으로 매수를 안 하시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베이직하우스를 매수를 하셨다면은 상당히 좀 잘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베이직하우스는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이 아니고 이제 중국의 성장에서 이렇게 대세 상승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중저가 메이커로서 이제 그 유명한데 이 베이직하우스는 중국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큰 그러한 그 의류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점포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만 해도 계속적으로 지금 점포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 680개가 지금 점포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그 점포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향상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 가치로 따졌을 때 약 30% 넘는 그런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는 주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소비 심리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증가세는 2011년을 넘어 2013년도까지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뭐 증권사들이 리포트 나온 그런 금액 한 28,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제 생각으로 한 2년 정도 갖고 가신다면 충분히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도
상승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사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관련주들만 소폭의 이제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 하락을 지금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강할 때는 중국 관련주는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시장이 약할 때는 소폭의 상승을 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느 정도 대세 상승에 그런 중국의 힘을 빌어갖고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져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그간 중국 내수 시장 확대 기대감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베이직 하우스를 단기 고점에 사셔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신다면 뭐 목표가를 3만 원 선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보겠습니다. 대구은행인데요. 0909님께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14,9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한 30% 정도를 들고 계십니다. 3분기에는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기는 했지만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기가 이제 좀 없어진 측면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께서 사신 날이 어제였고요. 신기현 연구원님. 네. 그동안에는 건설이나 전기전자, 화학주를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금융주는 처음이시다고 합니다. 네. 경력은 한 2년 정도 되셨고요. 되게 잘 사신 겁니까?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화학주를 좀 좋아하시다가 은행주로 바꾸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화학주가 시장의 강세를 흐름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화학주를 좀 매도를 하시고 이 은행주로 갈아타신 이유는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수혜 때문에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그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부진으로 인해 갖고 계속적으로 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하락은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역시나 주가는 실적이 가장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뭐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구조를 좀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단기간에 매매를 하신다면 수익 구간으로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들고 가시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한 4, 5% 정도 좀 수익 보시고 그렇게 나오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구은행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바로 보겠습니다. 한화케미칼이 들어와 있는데요. 9728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한 가격이 25,000원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알고 싶고요. 부산에서 보내셨는데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25,000원에 사셔서 현재 가격대가 32,000원이니까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세요. 4만 원까지 어떻게 좀 들고 가봐도 괜찮은 겁니까? 예, 하나케미칼도 역시나 그 중국 관련주입니다. 그 중국의 급속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보통 이 화학 관련된 그런 자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건물들이 늘어난다면은 당연히 이 화학주, 우리나라의 그 화학 업체들이 상당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하나케미칼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뭐 여지없이 대세 상승의 모습을 보이면서 흔들림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에서 뭐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고는 있지만은 억제 정책을 내는 이유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4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좀 보시고 4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매도 시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원님. 예. 최근에 주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4분기 그리고 2011년에도 영업이익이 상향될 것이다 라고 전망되는 종목들의 주축이 이루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싼 가격에 내려있는 저평가된 종목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익 내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에 또 같이 업고 타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은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심리이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는 가는 종목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는 종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중국 관련주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까지 상당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 이제 10% 넘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주가는 비싸 보이지만은 한 1년, 2년 뒤에 지금 주가를 본다면은 결코
비싸지 않다는 그런 시점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만약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포트 비중을 좀 줄이시더라도 한 5%에서 10%라도 가져가시더라도 이 중국 관련 업체에 투자를 하셔갖고 큰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 하나쯤은 포트에 담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남해화학이 들어와 있는데요. 1340님께서 남해화학을 17,25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도 역시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예,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대표 비료 업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독점성이라든가 그런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차트상을 보면은 급등을 한 이후에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이 좀 어려울 것으로 같고 뭐 중장기적으로 간다면은 계속적으로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급등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2만 원을 넘어서 한 2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불안해 하셔도 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죠. 이번에는 아토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토를 7,18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고요. 9,000원에서 못 판 게 후회가 된다고 앞으로 어떨지 이러다가 손절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를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4269님이신데요. 항상 그래요. 매도가를 놓쳤다는 부담감 그리고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네.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토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은 예. 워낙 테마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다행히 고점에서 사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저점에서 잘 잡으셔갖고 지금은 수익 구간이십니다. 뭐 물론 9,000원대 팔았다면은 상당히 큰 수익을 내셨겠지만은 뭐 안타깝게도 그게 매도를 못하시고 지금 이렇게 질질 흐르는 그런 주가에 내려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불안해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뭐 조금의 수익은 낮지만은 지금으로서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이러한 테마성이라든가 조금은 자신이 없는 그러한 종목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무리 테마성으로 강하게 올라간다고 해도 자신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좋은 매도 시점에서도 매도를 못하게 되고 만약에 자기보다 손절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매도를 하셔갖고 조금은 안정적인 심리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S 산전을 살펴드릴 텐데요. 951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인데요. 날씨가 우울합니다. 오늘 LS 산전을 매수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서울도 굉장히 많이 춥고요. 내일 낮부터는 또 날씨가 다시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LS 산전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수를 하시지 않을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거래소는 지금 좀 보합으로 좀 가고 있지만은 사실 시장 자체는 약간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은 대체적으로 종목이 편중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은 고점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LS 산전 차트를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 저항선에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한 85,000원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LS 산전이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 시장 상황과 전기 전자의 업종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신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톱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톱텍이 10거래일 만에 오늘은 주가가 조금 눌립니다.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었고요. 톱텍을 매수하신 분은 7,000원에 4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도할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7044님의 종목이고요. 일단 수익을 많이 보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 톱텍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주가는 이러한 고성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그런 고성장 기업이지만은 이러한 주가 지금 많은 수익이 났는데 이러한 수익을 좀 실현을
선전을 하셔갖고 다른 안정적인 그런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는 대세 그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에 좀 불안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매도 수익 실현을 하셔갖고 수익을 보시고,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들고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 매도하지 마시고 한 50% 정도 매도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데, 최소한의 50%는 매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13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걱정이 많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674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9월에 저가가 10만 원 선까지 갔었는데 잘 참고 견디셨거든요. 앞으로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삼성전기도 대표적인 전기전자 업종이기 때문에 네. 업황 자체는 사실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은 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은 보통 그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네. 그것은 외국인들이 과거 패턴에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큰 수익이 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기전자 업종을 좀 좋아하는 편중에 있는 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이 성장이 된다고 보시면 안 되시고, 외국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 있는 종목과 그다음 업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는 지지선이 확실히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11만 원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강한 지지가 돼 있고 지금 그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좀 보실 거면은 저점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11만 5천 원이 만약에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오른다면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은, 만약에 11만 6천 원 선이 깨진다면은 이것은 다시 한번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을 좀 지키시면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신화인터텍을 살펴드릴 텐데요. 갖고 계신 분들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화인터텍을 사신 분은 이하나88님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4,500원입니다. 굉장히 크게 좀 손해를 보고 계세요. 비중이 50%시라고 하는데요. 앵커님 꼭 좀 진단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신화인터텍은 왜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리고 있는 건지 좀 의견을 여쭤볼게요. 왜 그렇습니까? 예,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은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성장성이 돼야 되는데,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대세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물론 손실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30% 정도는 그 물량을 좀 줄이신 다음에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셔갖고, 조금은 이 업종이 만약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다른 주도 업종에서 수익을 내셔갖고 조금은 손실을 만회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포스코를 먼저 좀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4518님께서요. 장기 보유로 괜찮을까요? 너무 많이 내려가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돼서 보냅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은 없으신데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이 포스코가 이렇게 하락을 할 거라고는 어떤 전문가나 일반 투자자들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 사실 포스코는 신규 사업을 상당히 지금 많이 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신규 사업에서 실적 개선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가 또한 지금 이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방향성이 지금 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추고, 그다음에 포스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이러한 신규 사업에서 실적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시면 그때 조금 더 자금을 추가 매입을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또 낮춰갖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물타기를 해서 소위 말하는 그 물타기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보는 전략이 유효하려면 너무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실으시면 안 되거든요. 신기현 연구원님의 진단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강원랜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경남입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6515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강원랜드를 28,110원에 사셨어요. 어제 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30%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강원랜드의 주가는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강원랜드도 여지없이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해외 여행이 잦아지면서 이런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매도보다는 조금은 좀 참으셔갖고 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러한 해외 외국인들이라든가 국내 내수 업종에 대해 내수가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갖고 이 강원랜드도 주가도 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점 참고하시면서 3만 원 정도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상의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3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제 급등이 따른 피로감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약보합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1907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제보다 1포인트 상승 19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잠깐 살펴볼까요? 외국인들이 사흘째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전기전자업종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화학업종 또 기관 쪽에서는 역시 화학을 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락 반전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더 키우다가 지금은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3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524선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주요 20개국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순위 7위보다 3계단 올라서는 것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G20 내 최고 수준일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경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대비 4.5% 증가한 수준으로 중국 9.6%, 인도 8.4%, 인도네시아 6.2%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11일과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쟁점에 관해 두 나라가 수용 가능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한미 FTA 재협상 논란, 대중외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미국 중간선거가 미국 시간으로 2일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상원 의원 100명 중 37명과 하원 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가운데 37명을 선출합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의 상하 양원의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정치 지형 변화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스타일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3천억 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2,933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5억 7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유로화와 엔화 등으로 보유한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러 자산 등을 추가로 매입했다기보다는 보유 자산의 달러 대비 가치가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금 보유량은 정부가 기준 8천억 달러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올해 안에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강보 앞,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1915포인트, 코스닥은 5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 또 거래 규모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관망세가 짙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이벤트들 확인해 보시고 또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